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마키 안녕하세요. 옥션 교육센터 조현주 강사, 김내용, 김덕주 실장님입니다. 저는 빗덕주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채팅창에 먼저 이렇게 들어오셔갖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분 전쯤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되게 좋은 말씀 주셔갖고 나이스데이님이 오늘 가장 일찍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이스데이님이 가장 먼저 들어온 1등이시고 그다음에 용인님과 경수님, 원희님 이렇게 지금 들어오셔서 많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초보 셀러들에게 희망과 같은 빛이 되어주시는 세 분. 제가 그 정도인가요? 빛과 소금 같은 존재? 그래서 네. 빗덕주라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 10월 한 달 동안에 8번, 오늘 포함해서 8번 강좌였죠. 이 강좌 동안에 많은 이야기들, 그 중에서도 10월 아이템이 캠핑 매트 주 아이템으로 상품의 시장과 상품 등록,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동안에 있었던 질문과 그리고 오늘 또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Q&A 하는 시간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할까요? 네, 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많이 접속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본격적으로 바로 주제를 시작을 할 겁니다. 삼총사 강사님 반갑습니다라고 나이스데이님, 저희가 아는 나이스데이님 맞죠? 혹시 욕실용품 판매하시는 우리 나이스데이님 아니신가요? 육아용품. 혹시 종교가 기독교 아니신가? 맞으면 맞다고 말씀 주세요. 네.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특강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스데이님이 그 오프라인 특강 들으셨던 우리가 알고 있는 컨설팅. 네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특강 진행 계획이 있나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육아용품 같은데. 그거 아니셨나요? 나이스데이님께서 이 가운 나이 가운하고 손수건? 애기들 손수건 이거 판매하셨지 않으셨나? 한번 올려주세요. 머리가 민머리. 아니요 그런 말 아니신가? 아니면 하지 좀 마. 미안합니다. 네. 아니 요즘에 아이디가 너무 동용혈한 게 많아서요. 네. 네. 자, 오프라인 저희가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걸 온라인에서 특강 계획이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온라인에서 특강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게 특강이긴 한데 아마도 말씀 주시는 게 컨설팅 같이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 드리고 상품도 실제로 까보고 뭐 이런 교육의 특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또 운영하는 그런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의견을 많이 주셔야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협의가 되고, 그리고 지마키 옥션 관련 부서와도 이야기가 해서 좋은 컨텐츠로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많은 이야기를 좀 주세요. 네네. 희경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다 들어왔다라기는 좀 그런데 네. 많이 들어오신 것 같고, 유진님 안녕하세요. 유진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SES 유진 아니시겠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 즐겨 구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뭐든 물어봐야 되나요? 그렇습니까? 네, 오늘 뭐든 진짜 물어보시면 저희가 정말 아는 부분에서 끌어서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님 신규 사업자님이시라고 유진님 말씀 주셨고 SES 유진은 아니시든가로 확인이 됩니다. 재미가 없는데? 일절만에. 네, 희영님 시간 맞추시려고 했는데 이미지 바꾸느라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10월 라이브 Q&A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주신 분들의 베스트 질문을 10분을 선정을 해요. 10분 선정해서 그 선정된 분들한테도 저희가 베스트 상으로 저희 광고성 임원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 채팅창에 좋은 의견들, 좋은 질문 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정해서 한 분에서 한 두 분 정도 광고성 임원이 실제로 광고할 수 있는 비용이죠. 그렇죠? 네. CPC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그거를 3만 원 쓰신 다음에 그걸로 판매하시면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돈이 그쵸. 되겠죠. 그러니까 3만 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30만 원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벤트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빅스마일? 어떤 거? 아니죠, 우리 이벤트. 아 우리 이벤트? 뭐가 있죠? 끼지 말고 또 뭐죠? 있잖아요. 나 갑자기- 출석 체크 이벤트요. 아 출석 체크. 아 네, 네네. 제가 지금 출석 체크 이벤트 손발이 여러분들한테 안 맞아. 대본이 없어 대본. 대본이 없습니다. 저희 라이브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주 아니, 강사님이 이벤트. 순간 당황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이벤트지? 이벤트 있죠. 저희 출석 체크 이벤트가 있는데요. 매 시간마다 이제 두 분에게 저희가 이제 CPC 임원이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링크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제가 네. 이 링크로 이제 출석 체크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네, 지금 보내드린 출석 체크 이벤트 지금 채팅창 보세요. 링크 누르셔갖고 오신 분들은 다 참여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참여 가능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판매자님들의 상품의 URL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 번호죠. 네, 상품 상품 번호를 번호.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또 11월 달에 여러분 상품 모아다가 저희가 기획전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저희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는 네, 광고성 임원이 2분 선정해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모두 거의 90% 혜택이 있는 게 저희 기획전에 참여 기회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기획전 한번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네, G마켓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마켓인 G마켓이죠. 네. 쇼핑은 어디? G마켓. 모바일 쇼핑은 옥션. 김대웅 차장의 개인적인 의견. 네, 여기 보시면 판매자 서비스예요. 네, 들어가 보시면 여기 우리 교육센터 있죠. 판매자 교육센터. 교육에 대한 관련 내용이 쭉 나오고 우리 이벤트 하고 있는 기획전 어디냐면 스크롤 밑에 네, 열공 판매자 히트 예감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눌러보면 네, 지금 나와 있는 상품이 이거 누구 상품이야가 아니라 지금 구독자님들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님들의 상품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저희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가 예상하기에 한 60% 이상은 신규로 시작하신 분들이 좀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신규 상품들 보이시죠? 신규 상품이나 아직 구매 숫자가 많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부터 증가하는 거는 같이 한번 해보자. 요런 분 있죠? 이거 누구죠? 요런 분? 요거 현주 강사, 여기 현주 강사님의 상품이 같이 한번 우리 등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미미하게 좀 팔고 있는데 요런 거, 요건 누구시죠? 많이 팔았네요. 요런 거. 네, 그리고 캐리어 어디 갔죠? 캐리어가 안 보이네요. 우리 덕주 강사님 상품들도 여러 품목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획전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획전은 뭐 큰 매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같이 한번 매출을 만들어가고 공부하면서 배우고 판매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히트 예감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픈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약단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오늘의 질문 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빠밤. 우리 찔레농자님이 질문을 주셨었어요. 현주 강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찔레 농장님이 처음 상품 올렸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네이버 쇼핑은 팔리는데 G마켓은 0. 그러니까 주문권이 없다는 주문권이 거죠. 없다는 얘기시죠. 이유가 뭔지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상품을 동일한 조건, 예를 들어 판매 가격 그리고 유료 배송 뭐 2,500원이면 2,500원 아니면 무료 배송의 조건 그리고 뭐 상세 페이지도 동일 조건 모든 그리고- 게 동일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쵸? 옵션도 동일 조건인데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아마도 스마트 스토어의 네이버 쇼핑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린 네이버 쇼핑에 나오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그리고 G마켓 상품 혹시 G마켓 상품은 네이버 쇼핑에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근데 네이버 쇼핑 쪽에 나오는 스마트 스토어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G마켓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처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입이라고 하는 부분 그 유입이 있으려면 노출이 필요하잖아요. 그 노출 확보가 얼마큼 되어 있냐라는 게 조금 궁금해요. 그리고 시장님 상품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G마켓 상품명의 특성과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되는 상품의 특성이 좀 다르죠. 다르죠. 네, 그 부분에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아마 그게 동일 조건이라면 상품명도 동일하게 등록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때
채팅을 남겨주셨을 때 본인이 광고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또 하신 분인가 아닌가? 그분 미밍님인가? 하여튼 클릭은 받았다라고 제가 봤거든요. 그 도와주는 채팅을 제가 쳤을 때.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상품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쇼핑에서 쳤을 때 최저가가 뭐가 나오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어. G마켓 상품이 쇼핑에서 상단에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동요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각 티슈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뭐 상단에 만약에 저 찔레농장님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위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상품이 팔리겠죠. G마켓에 안 나왔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본 사람이 이제 G마켓에 들어온 첫 고객이었다라고 했을 때 각 티슈를 치고 G마켓에서 찔레농장님 상품을 봤어요. 봤는데 이게 진짜 최저가일까? 약간 궁금하니까 이제 고객이 네이버 쇼핑 가갖고 뭐라고 칠 거냐면 그때는 각 티슈가 아니라 아마 보기만 한 집 뭐 이런 식으로 쳤겠죠. 그 상품의 브랜드를. 그렇게 쳤는데 이제 쇼핑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해 놓은 상품이 최저가일 수도 있고 만약에 찔레논장님의 상품 중에 G마켓 상품이 최저가였다라고 하면 G마켓께 팔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부연 설명 뒤에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면 모르겠네요. 노출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렇잖아요. G마켓은 0. 그 이후에 팔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뭘까는 스스로가 본인의 브랜드 이름이나 아니면은 모델명 이런 것들을 좀 쳐보시고 거기에서 나오는 리스팅의 순서가 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이 팔렸다고 G마켓이 0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부분보다는 네이버 쇼핑도 팔리고 G마켓도 좀 팔리고 뭐 11번가나 쿠팡도 팔리면 전체적인 매출의 확보에 볼륨을 좀 키우는 거를 조금 집중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케팅 방식 자체가 네이버 쇼핑 마케팅 방식과 G마켓 방식, 뭐 쿠팡 방식의 전체적으로 광고 툴도 틀리고 그리고 뭐 유저는 비슷할 수 있겠지만 키워드 변화가 좀 더 있어요. 뭐 G마켓은 뭐 이렇게 검색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핑 매트잖아요. 캠핑 매트라고 검색하는데 오히려 네이버 쇼핑은 뭐 자축 매트라고 먼저 검색을 하더라. 뭐 이런 것처럼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그거에 맞게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네이버 쇼핑도 팔리고 이제 곧 G마켓도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델명이 있는 뭐 그런 상품들은 최저가를 따라가는 거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할인 쿠폰이 그러니까 어디에 꽂히나 용차장님이 얘기한 거는 네. 이제 상품명이나 카테고리가 분리되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매칭이 이제 틀어진 경우를 또 그쵸.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카테고리가 이제 카테고리 매칭이라기보다도 뭐 카탈로그 매칭이라든지 모델명 등등 이런 그죠? 것들을 그게 이제 되어 있지 않은 형태. 틀어져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제 기억에 찔레농장님이 G마켓에서 광고 한 2주 했는데 자기 0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G마켓에 트래픽이 있다는 얘기고 그럴 경우에는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판매 방식 중에 그냥 가격 비교 노출 안 함으로 한 다음에 쇼핑에 나오는 최저가의 기준의 가격을 G마켓에 매겨버리면 어차피 연동 수수료나 이런 거 안 먹고서 그냥 수수료 딱 매겨져 있는 대로 팔리는 거잖아요. 그게 또 이제 부담이 없다. 근데 이제 클릭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가격 비교 노출 안 하고 G마켓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고객한테 네이버 최저가만 맞춰줘도 이 물건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직접 들어온 고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최저가를 주기 위해 그 가격 비교에 나가는 쿠폰을 생각해 갖고 가격을 높여 놓은 상태면 G마켓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고객은 딱 봤을 때 표면가가 높으니까 이 상품은 사고 싶긴 한데 약간 애매하네. 그러면서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이버 쪽으로 네, 검색한다는 그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VS인데 나갔는데 스마트 스토어 최저가랑 G마켓 최저가가 똑같아. 그러면 그 고객은 다시 G마켓 들어와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그게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어도 그게 쿠팡이든 뭐 11번가든 어디든 저가로 찍혀 있는 곳에 무조건 고객이 쏠렸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찔레농장님 뭐 오늘 하다가 중간에 오면 링크 남기세요라고 해갖고 뭐 남겨주면 보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네. 그냥 지금 지금 걸로. 아쉽게도 실내 농장님께서 지금 접속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영상 저희 다시 보기 올릴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예시 하나 볼까요? 예시 하나? 네. 해도 돼요? 네네. 해도 돼? 오케이. 어저께 그 라이브에서 했던 건데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뭘 봤냐면 어이구 네. 여기다가 맨투맨을 이렇게 쳤어요. 맨투맨을 쳐서 쇼핑을 이렇게 봤더니 죄다 막 이렇게 브랜드가 막 자리를 잡고 있죠. 그죠? 여기다가 또 맨투맨을 쳤어. 보세가 많아. 그러면 이제 보세긴 한데 표명가가 10,000원인 상품이 줄을 잃어요. 좀 여기 보면 이제 비브랜드 중에 맞죠? 뭐 슈프림 아니고 어디 갔냐? 알록달록한 친구 어디 갔지?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패션은 요즘에 어디다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무신사 있잖아요. 네. 무신사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다가 맨투맨을 또 똑같이 쳐봤어. 이렇게 쳤더니 여기에 이제 이게 나와요. 이게 보이세요? 제멋 헤이즈 오버핏 스웨트 셔츠 쳐볼까요? 제멋 헤이즈 뭐였죠? 오버핏 스웨트 셔츠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쳤을 때 보면 이 상품이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상품, 이 상품도 같은 상품이라고 보거든요. 무신사 거잖아요. 그죠? 이것과 좀만 내려보면 LF몰 이렇게 또 있어. 똑같죠? 근데 가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도 어딨니? 여기 있는 이 43,900원인데도 얘가 지금 후기가 1,745개잖아요. 같은 건데. 네, 같은 건데. 근데 여기 왔는 얘는 9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저 상품이 보여야 되는데 그 상품이 보였냐라고 할 때 또 보이지가 않거든. 이 사람은 그냥 여기서만 파는 거야. 이 코드는. 이 고객이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검색해서 찾으려면 지금 방금 보셨던 방식대로 이런 식의 검색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겠냐고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지마켓에 이게 지마켓이라고 치면 지마켓에 내가 클릭을 그대로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격표에 노출 안 하고 뭐 썸네일 좀 다르게 해갖고 이렇게 좀 다른 상품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하나의 판매 방식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싫어서 진짜 막 다 찾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죄다 무신다네요. 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런 게 지금 노출이 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썸네일을 좀 바꿔준다거나 아니면은 들어오는 트래픽의 고객을 잘 이용해 보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판매 방식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본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금 첫 번째 질문 찔레 농장님이 주셨던 거 간단히 딱 3개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지마켓이 안 팔리는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상품명과 그리고 카탈로그로 묶여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일종의 이 원부라고 하죠. 원부가 묶여 있지 않은 형태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마켓에서 표명가 자체가 네이버의 최저가 기준하고 맞췄을 때 충분히 지마켓도 판매가 될 거다라고 주셨는데, 두 번째는 이거를 미노출 처리하는 방법은 현주 강사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격 비교 미노출을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ESN 플러스 들어가시면 우리 상품 등록 있잖아요. 상품 등록 그 추가 설정 부분에서 우리 미노출 하실 수 있어요. 그 이름이 우리 가격 비교라고 이제 써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미노출하시면 G마켓과 옥션에서만 이제 상품이 노출이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아마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질문 주셨던 찔레 농장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우리 오기 전에 희경님하고 나이스데이님 채팅창 질문 주신 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님께서 통합 솔루션을 통해서 각 사이트에 전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조건의 기재사항이 각 사이트마다 다르니까 전송 후 각각 사이트에 들어가 수정해야겠죠? 라고 말씀 주셨어요. 등록하실 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오토나 샵링커 이런 거 많이 쓰시는데, 이런 솔루션들 플레이오토 같은 경우도 각 사이트의 뭐 상품 가격 수정이라든지 그렇죠. 상세 페이지 수정이라든지 기능이 뭐 말 그대로 조금 월 임대료가 좀 비싼 것들은 진짜 디테일하게 각각 마켓마다 다 설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당연히 각각 사이트에 가서 수정하시고 그렇게 보셔야 되고, 간혹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수정하시면, 뭐 예를 들어 가격 수정이 제일 민감하잖아요.
가격 수정을 하시고 나서 반드시 확인 좀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재고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잘하고 있어. 아 그래요? 네. 아니, 재고 수정을 제가 한번 수정했는데 음. 수정이 미스가 된 거예요. 오류가 생겼는지. 오류날 때가 있죠. 근데 주문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엄청 고객님한테 전화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저게 요즘에 근데 오류가 날 리가 있나? 세트를 따로따로 구성하잖아요. 그럼 그 세트마다 각 사이트의 기준을 넣을 텐데 빠져 있는 게 있나요? 나 요즘에 사용을 안 해서 모르겠네. 그러니까 재고 관리할 때 재고를 품절 처리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알람 팝업을 띄었을 때 안 누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들의 오류가 생겼던 것 같은데 반드시 이런 통합 솔루션 물론 뭐 믿을만 하겠지만 그래도 사이트에서 한 번씩 점검하시고 뭐 귀찮더라도 일일이 수정을 하셔라. 결론은 내가 판매하고 그 잘 관리해야 되는 상품은 네. 하나씩 들어가서 확인. 등록해야죠. 내가 손수 등록하는 게 정답인 전 거고. 통합 솔루션으로 등록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귀찮- 다 따로따로 등록. 귀찮으면 뿌리고 들어가서 한번 음. 수정 눌러갖고 봐야 되는 거 맞고 내가 진짜 팔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렇지 않은 상품은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판매가 안 일어날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희경님 같은 경우는 상품이 워낙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도매몰에서 가져오는 상품도 있는 거 그러면 아니 그 전체적으로 재고를 다 갖고 계시대요. 근데 이제 희경님께서는 그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워낙에 상품이 많아서 그런 뭐 리스크 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스데이님이 질문 주셨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지마켓 고객 타깃은 어떤 연령대 성별가가 이제 성별 비중이 클까요? 2030 제품은 30대가 많이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요즘 40대도 다들 젊으셔서 예전하고 많이 다르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우리 현장 강사님 원래 안경을 갖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벌써 노안이 성별가라고 써 있잖아요. 아, 약간 그래? 뭐가 아무튼요. 네. 네. 그러니까 지마켓 타겟과 옥션 타겟 사실 저희는 지마켓 옥션 타겟을 전체로 보긴 해요. 그렇죠? 물론 카테고리마다 나눠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딱 지마켓 타겟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타겟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 자체는 상품으로 판단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마켓에 만약에 현주 강사님처럼 각티슈를 판다 그 타겟을 보는 게 낫고 지마켓이 이런 타겟이다라고 특정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툴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죠. 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툴들 많잖아요. 뭐 대표적인 게 광고 툴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데이터랩 이용하셔도 되고 광고 툴 보면 광고 툴 자체에서도 성별 비중 나올 텐데 그리고 지마켓은 이런 기준이 예전에는 옥션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마켓은 이 기준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데이터가 뭐 개인정보를 뭐 쌓아놓고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닌데 옥션이 아직 있나요? 제가 옥션 베스트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옥션 베스트에 타겟이 주문을 많이 하는 상품의 형태가 나왔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나이대 기준은 아직까지 있네요. 보시면은 화면 잠깐 볼까요? 옥션에 들어갔을 때 옥션 베스트라고 아시죠? 이게 근데 100% 이해될만 하겠죠? 네. 왜 나한테 묻죠? 100%라고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옥션 베스트에 만약에 우리가 가전 디지털 해볼까요? 가전 디지털에 10대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가전 디지털 여성분 보면은 닌텐도 10대 분들 여성분들이 닌텐도와 에어팟 프로 그리고 휴대폰 제품들 관련된 거 좀 많이 구매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40대 한번 볼까요? 여성 40대 마밤 네 역시 여성 40대는 가정에 충실하죠. 네 가습기 뭐 스팀 다리미 슬픈 거 네 번째 있네요. 슬픈 거 네 번째. 네 번째요 이거 뭐예요? 김서림 망지? 김서리 망지 안경을 쓰시니까 슬슬 이제 좀 노안이 현주 강사님처럼 아니야 나 현주 30대야 강사님. 나 아직 나 30대라고. 남자분들 만약에 식품은 제가 보니까 전에도 남자분들이 또 여성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식품 30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구매 많은 제품들 보니까 여성 30대 식품 쌀이죠. 쌀 그리고 이제 11일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주문이 일어나고 있는 샤인머스켓인데 이거는 샤인머스켓이 아닌 것 같아요. 청포도래요. 그냥 청포도네요. 네, 이런 형태들이 좀 팔린다고 하면 남자들은 과연 30대를 어떤 걸 즐겨 드시나 확인해 볼까요? 네, 좀 달라지긴 했네요, 진짜. 단백질 요즘에
해시 생품들을 많이 또 구매하실 거니까. 그리고 특수 뒷고기 이런 거 좋아하시죠? 요즘에는 또 집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 특산 상품. 여기 보면 또 포도가 안 나왔죠. 샤인머스켓 같은 제품들이.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그걸 굳이 뭐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빼빼로데이 관련 상품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데이님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아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우리 본인께서 판매하시는 아이템이 어디 카테고리인지 보시고 옥션에서 타겟이 10대, 20대, 30대 여성, 남성 기준에 어디에 부합하는지를 보시면 아마도 조금이나마 옥션 기준이 뭐 G마켓과 거의 일명선통할 거니까요. 그렇게 판단하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계가 많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잖아요. G마켓은 40, 50대 여성이 많은 거는 사실인 건 맞고, 근데 워낙에 여성이 구매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그냥 그런 것들 위주로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또 아니다. 뭐 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거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죠? 네네네. 그 다음에 혹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오픈셀러에 타겟 나왔었나요? 네, 나오긴 나와요. 나왔었죠. 나오긴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G마켓은 자체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외부 솔루션 중에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오픈셀러 솔루션에 봐도 되고 아이템 스카우트 봐도 되고. 네네 아웃앤 스카우트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스카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순위 알아봐주는 거. 그거 알아요. 네. 그거 봐도 되고 데이터랩 봐도 되고 뭐 볼 거 많네요. 아이템 스카우트 최근에 페북으로 광고 엄청 하더라고요. 업체 맞죠? 그래서 자기 아이템 넣으면, 그러니까 신규 아이템을 넣으면 순위도 갖춰주고 그거 맞죠?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저기 또 나오는 판다랭크 뭐 이런 맞아요. 거 그것도 쓰는 그렇고요. 맞아요. 도움이 좀 많이 되는 솔루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동으로 쓰기로 되게 알아보시는 중요한 거 게- 뭔지 알아? 내가 그것들 다 들어가 갖고 이게 무슨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지? 다 찾아봤다? 네이버야. 네이버 네이버 API 연동이에요. 결국에는. 네이버 그냥 보여주는 거야. 데이터를 보시고 그냥 광고 거기 검색 광고 쪽 보시면 맞아요. 잘 팔리는 상품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맞아요. 네이버 쇼핑에 검색을 하면 PC 기준으로요. 그 우측에 잘 팔리는 상품들 쭉 그리고 연관 키워드 그거 취합해서 나오는 거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간편한 게 그러니까 상품을 넣으면 자동으로 뽑아준다는 게 좀 간편하긴 한데, 네 그래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취합해서 보여준다 해서 그걸 맹신할 필요는 사실상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벌써 질문이 지금 잠깐만요. 넘어가시죠. 하나뿐이 못했어요. 우리 얼른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빠밤. 희경님 질문 주셨었어요. 광고 분석할 때 이베이랑 네이버랑 묶어서 데이터 검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맞죠. 네.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고 분석할 때 G마켓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뭐 쿠팡 쪽도 우리 덕주 강사님이 전에 한번 의견 주셨을 때 어떤 의견 주셨었냐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덕주 강사님의 의견 어떻게 주셨냐면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사이트를 다 여시더라고요. 다 G마켓, 뭐 옥션, 네이버, 쿠팡, 뭐 블라블라 다 여셔갖고 그 로고를 분석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 좀 주세요. 자꾸 전화가 들어와서. 고객이시. 데이터 검색할 때는 그러니까 로그 분석할 때랑 데이터 검색할 때는 좀 다른데 저거를 한 곳만 보고서 이게 다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제3지대에 뭔가 물건을 파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야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어제 그 방송할 때 들어오셨던 분이 그 니트 목도리, 패딩 목도리를 파시는데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을 하면은 캐시미어랑 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검색을 할 때 이게 진짜 맞는 걸까에 대한 생각을 보통은 이제 되게 넓은 의미에서 참고 자료 정도로 이제 취합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근데 자기 아이템에 국한 지어 갖고 찾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거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재고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광고 분석을 할 때 이제 로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 네이버의 통계, 그다음에 G마켓 옥션의 파워클릭 리포트, 그리고 11번가의 애널리틱스,
그리고 쿠팡의 그 로그 분석 요한 4개 정도만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시장에 있는 것들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경님 답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마켓과 이베이와 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로고든 판매 데이터든 다 보시는 거를 네,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주 강사님 갑자기 사라졌죠? 고객님한테 전화가 와서 받으셨나 봐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빠밤. 또 찐다일 농장님이에요? 오늘 안 오셔갖고 아쉽네요. 님 질문이 좀 많아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오늘 처음으로 파워클릭 테스트했는데 3,000원이 빠졌는데 광고 대행업체, 대형업체라고 하셨는데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대행업체. 같아요. 연락이 왔다고 하십니다. 20만 원 한 달 무상 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대행업체 진행 시 팁 좀 주세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대행업체에서 약간 이게 뭔가 자기네만 좀 이거 돈 주는 아, 것처럼 이야기를 네네.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0만 20만 원. 원을 지원받는 건 모든 모든 판매자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워클릭에 신규로 판매하시거나 또는 판매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광고를 하시다가 중단하신 판매자님들한테는 20만 원씩 광고비 지원이 돼요. 이거 모르셨죠? 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말로만 드릴게요. 화면 보여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ESL 플러스 접속을 하시면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잖아요. 광고 부가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 맨 위에 이베이 광고센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메뉴에 그렇게 있나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이거 정확하게 가르쳐드려야 돼. 보면서 그러면 잠깐만요. 이베이 광고 지원이라고 돼 있나 뭐 이럴 겁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그거 누르면 광고 지원하는 혜택이 있어요. 그거 20만 원 지원 혜택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화면 잠깐 바꿔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광고 부가 서비스, 이베이 광고센터 이 위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베이 셀러 마케팅 허브 여기 들어가시면 마케팅 허브 내에서 광고 지원이라고 있죠. 여기 거기에 뉴셀러 간편 등록이라고 있잖아요. 들어가시면 여기 신규 광고자 광고주 광고비 20만 원 무상 지원이라고 이거 신청하시는 거예요. 다 무료예요. 네, 다 무료인데 아마도 뭐 20만 원 지원 받으려고 광고 대행사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광고 대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누차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손이 부족할 때 그치. 머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뭐냐면 광고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는 여러분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해서 그거를 등록하는 이런 손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걸 광고 대행사한테 의뢰를 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내가 설계한 거로 맞춰달라고 하는 게 좋지. 광고 대행사는 그냥 내 거 다 해주고 나 매출 높게 해주고 마진을 생기게 하는 거야는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광고 대행사 진행 시 팁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고를 그분들보다 더 많이 배워주시고 그리고 최소한 한 달은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하는데 전체적인 설계를 했다. 키워드 이만큼 가지고 얼마 금액까지 몇 순위까지 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광고 효율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고 본인이 짜신 다음에 그거를 순위가 안 떨어지게끔만 광고 대행사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광고 대행사도 좋고 여러분도 같이 매출 올라오고 좋고 그렇잖아요. 그걸 제가 조언이 아닌 뭐 하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찔레농단님 안 오셨지만 다시 보기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혜진님 안녕하세요. 제가 등록하려는 상품은 우리 그 혜진님 아니시죠? 아니죠. 우리가 네. 우리 직원 중에 혜진님이 계셨었어요. 그 친구 성이 장씨였어요? 아닙니다. 강씨죠? 네. 네. 자, 안녕하세요. 제가 등록하려는 상품은 주문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4가지 색상이 있으면 각각 등록해야 되나요? 현준 강사님? 정답은 O. 지금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상품을 등록할 때 보면 카테고리에 따라서 주문 옵션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주문 옵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혜진님이 등록하려는 상품은 주문 옵션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상품을 각각 등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한 페이지 안에서 이 4가지 색상의 상품들이 이제 다 보여지게 되는 거죠. 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반드시 그룹핑을 지정해서 한 페이지에 같이 보여지게 하셔야지만 효율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분은 색상도 못 거는 거예요 옵션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진짜 상품들이 네. 있어요. 저 진짜. 쇼파 커버도 그렇고 열받겠는데.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있어요, 네, 은근. 되게 많습니다. 네. 저거 좀 오버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네. 외면해도 돼요. 저쪽 보고 얘기해도 돼요. 색상은 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무슨 제품인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긴 아니, 한데요. 무엇이 되었든 색상은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고요. 그냥. 자, 5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르게 넘어가는데. 네. 네, 자, 플로아님. 플로아님. 자, 건강기능식품 상품 등록할 때 옥션, 지마켓, 지구 동시에 등록을 했는데 왜 지구는 노출이 안 되는 걸까요? 따로 무언가 해줘야 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상품을 등록하실 때 동시에 세 군데에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여기 지구라는 곳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저 지구가 너무 웃겨갖고. 쥐구라고 써야 되는데 지구라고 해서 네. 지구 좀 네. 이상하지 않아요? 지구요. 그쵸? 오해하실 수 있어요. 네. 지구라는 사이트에 이제 상품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무조건 무료 배송으로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품 등록하실 때 1.0 버전, 2.0 버전 있는데 2.0으로 하실 때는 사실 무료 배송이면 이제 우리 등록이 가능하지만 1.0으로 등록하실 때는 플러스 그 추가 금액이 없으셔야 합니다. 옵션 설정하실 때요. 요거 2가지 이제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3번째 우리 그 상품 등록하실 때 이제 추가 정보 부분 있죠. 이 추가 정보 부분에서 우리 판매자 상품별 할인 동의 여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반드시 동의함으로 되어져 있어야지 우리 판매자님들 지구의 상품 등록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희경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구는 11번가인가요? 어디죠? 이렇게. 지마켓에 SK 우주라고 네, 하는데 헷갈리셨어. 네. G9입니다, 지금. 그리고 네. 이제 뭐 듣고 잊으세요. 지구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성현 님이 맨 왼쪽 강사님 팬이래요. 덕주 강사님. 나요? 네. 네. 지금 김덕주 강사님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지구는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지마켓에 내가 무료 배송 가능하고 그리고 플러스 옵션 없고 한다라고 그쵸? 하시면 같이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아까 덕수 강사님 말씀하셨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너무 그것 때문에 네. 지구를 막 공부하고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래? 속 시원히 얘기해. 나만 얘기할게. 약간 축소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주로 이제 지마켓 신경 쓰시는데 옥션이 또 안 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판매할 때 지마켓 옥션 실론과 같은 사이트라고 생각해. 솔직히. 맞아요. 세계가 좀 거의 돌아가는 똑같잖아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냥 그쪽에 신경 쓰셔야지 막 지구가 왜 노출이 안 되지 하면서 메인 두고 막 저기 구석쟁이에 있는 반찬에다가 야 너는 왜 이렇게 생긴 거야 왜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메인 요리에 좀 신경 쓰시길. 맞아요. 희경님 공부하셨대요. 어떡해요? 공부한다고요? 지구 공부하셨대요. 공부는 뭐 자유지. 그냥 무료 배송으로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건. 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빠밤. 찔레농장님, 유료 배송은 수수료 몇 %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수수료는 3.3%고요. 이게 원래는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선 결제 배송비에 대한 수수료가 택배비에 대한 네, 얘기인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3.3%. 지마켓 옥션이 자체가 이제 배송비는 소비자 결제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수료가 붙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년 됐나요? 아니 올해 1월 올해 1월인가요? 1월 15일이더라고요. 네. 네. 1년 정도 거의 됐네요. 예. 그 전에는 없다가 이제는 수수료가 좀 생겼습니다. 근데 지마켓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뭘 갖고 와봤냐면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마켓 수수료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네네. 뭐 틀린 게 있다면 말씀 주세요.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냐고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마켓 옥션을 제가 칭하는 그냥 오픈마켓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이나 가공식품 자체가 한 평균 13% 정도, 12% 정도 하고요. 배송료 수수료가 3.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지마켓 옥션만 그런 게 아니라 배송료 수수료는 이처럼 다 배송료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가 좀 더 비싸네요. 그리고 전문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워낙 비싸요. 네, 워낙 비싸고 뭐 쉽게 말해서 마켓컬이나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헬로네이처나 또는 전문몰 아까 보셨던 오늘의 집? 오늘의 집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무신사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약간 워낙에 개인 쇼핑몰 예,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가 비싸니까 당연히 배송료 수수료 안 받는 데가 있고 받는 데도 있어요. 저도 전통주 취급하는데 전통주에 술담아라는 데도 있고 거기는 이제 수수료를 받아요. 그리고 미래식당이라는 곳도 수수료를 뭐 3.3이 아니라 거기다 그냥 기본 수수료를 받아버리더라고요. 이게 뭐 세금 문제가 있나? 왜 갑자기 좀 전부 다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서 네네. 아마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PG 수수료 정도 받는 것 같아요. PG 수수료 한 3.3, 그 3, 4. 택배비에 대한 수수료니까 이게 전체 판매 금액의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죠? 네. 배송료 수수료니까.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뭐 연동 수수료나 네이버 연동 수수료 다들 아시죠? 네, 네이버 쇼핑에 노출됐을 때 연동 수수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금 정산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링크는 나중에 뭐 이걸 제가 올려드릴 수도 있긴 한데 네,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말씀하면 주세요. 제 강의 때나 뭐 현주 강사님 강의 때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이거 올려서 각 수수료 링크를 제가 잡아놨으니까요. 정확하게 왜냐면 이게 바뀌어요 계속 마켓마다 정책이 바뀌니까 링크 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양떼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이버 연동 시 오픈마켓과 합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오픈마켓 수수료랑 그 그쵸. 연동 수수료가 2% 합쳐지냐? 13% 카테고리면 연동 수수료 2%에서 15%가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안약땡님 같은 경우 질문 주신 거는 2%가 기본 수수료 포함해서 15%도 뭐 이렇게 그쵸.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수님 같은 경우는 서버비 안 받는 걸로 감사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서 이게 좀 대부분의 이게 뭐예요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거. 아직도 받아요? 아직도 받아요. 어지럽네.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티몬이 조금 많이 받지 않을까 보시면은 거래액이 그러니까 판매된 금액이 20만 원만 넘어도 10만 원 정도를 돼요. 그러면 거의 마진이 50%가 넘어도 거의 뭐 힘든 형태지 않을까. 근데 그나마 쿠팡 같은 경우는 뭐예요? 월 100만 원 정도 거래하면 한 5만 5천 원 정도 매달 나가거든요. 근데 위메프도 비슷하게 100만 원 달성하면 10만 원 정도 서버비를 낸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초보 창업자님들이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왜 정산이 안 돼?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쿠팡에 판매하시는데 정산이 왜 이렇게 안 돼? 정산도 다 다음 달에 정산이 되고요. 다 다음 달 맞죠? 다 다음 달이죠. 다 다음 달입니다.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버비라는 게 차감이 되고 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쿠팡은 50일 그쵸 거의 한 두 달 정도 내내 기다려야지 정산이 되고 100% 정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쿠팡 뭐 많이 판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 보시고 확인하시고 판매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에프도 안 하려다가 그냥 안 넘어가니까 그냥 버팀. 네 말씀을 주셨고 티모는 안 하신다고 말씀을 주셔요. 희경님이 이베이하고 스스로 제일 스스과 스마트 스토어가 혹시 희경님이 우리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덕주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스스가 그 스스잖아요, 맞죠? 뭐 유행어죠. 유행합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이베이 아니고 신세계입니다. 네. 입에 열어 입에 띠 하면 됩니다. 말 안 합니다. 그 언급하지 네. 마세요 이제. 네. 큰일 납니다. 신세계 자 아무튼 경숙님 쿠팡 뭔가 찔끔찔끔 들어온 느낌. 그건 저도 찔끔찔끔 들어오면 그냥 생각 잘 안 해요. 그걸 다 신경 쓰면은 머리 아파서 판매하기 좀 힘들어서 알아서 나중에 잘 주겠지. 전 분기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이에요. 빠밤.
혜진님, ESM 상품 식별 코드도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안 하고 넘어가도 되나요? 제가 해당되는 게 안 떠서요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이건 이제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떤 상품들은 이제 상품 식별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상품 식별 코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는 입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필수값이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거기 양식에 맞게 이건 뭐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거 각티슈 같은 경우에는 몇 겹 상품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필수로 입력하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겹이라고 써 있으면 2겹이면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게 뭐 속성 같은 건가요? 속성이죠. 속성, ESM 속성인데 이름이 이제 상품 식별 코드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캠핑용품 할 때도 저 상품 식별 코드가 필수값으로 나오는데 필수값이 뭐 무조건 설정하는 게 아니라 선택 안 함도 그 항목에 있어요. 그래서 선택 안 함으로 넘겨도 되나 가급적이면 그 안에 필드에 여러분 상품의 속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캠핑 매트 이번 달에 볼 때도 캠핑 매트에 대한 재질 그리고 두께 그리고 1인용인지 2인용인지 이런 항목들이 세분화되어서 나오거든요. 그걸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지만 추천되는 상품 플러스 네이버 쇼핑에도 연동돼서 판매 가격을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G마켓 고객 페이지에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그걸 먼저 하고 ESM에 도입을 했다면 그리고 그게 노출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하면 판매자들이 저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입력할 하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ESM만 나오니 뭘까?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 뭘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냥. 그래서 뭐 나중에 그 반영되겠죠. 속성 반영이 나중에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또 수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니 등록하실 때 공란을 안 남기고 등록을 하시는 게 어느 쇼핑몰이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채우면서 가시는 거. 이거는 진짜 쓸데없을 거는 뭐 판매자 코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뭐 채우란 얘기는 아니니까 적어도 상품 정보 제공 곳이나 저런 식별 코드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가득가득 채우면서 가득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네, 답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8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8번째 빠밤. 요건 제가 질문을 세 분의 질문이 제가 취합을 같이 했어요. 그냥 한 번에 설명을 가능할 것 같아서 찔레농장님, HS님 그리고 HS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건 HS님 질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쉬운 질문을 주셔서. 근데 HS님 맞아요. 맞아요? 네. 은근히 좀 쉬운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네. HS님 나도 이제 공격해야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늘 HS님 들어와 계시나? 안 계세요. 없을 때 해야 돼. 없을 때 어. 해야겠다. 이제 보면 없을 때 누가 이제 뭐 이르겠지. HS님 은근히 좀 뭘 잘 모르더라고. 없으면 이렇게 당합니다. 이능님이 빨리 이능님이죠. 이능님 갑자기 등장하셨어. 진행해줘 빨리. 네, 거북거북님하고 자 삭제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말씀 주신 거와 상품 중지된 걸 다시 가능하게 해달라고 그래. 나 이거 설마 HS님이 막 이랬거든요. 아니, 잘 모른다니까. 그리고 거북이님이 G마켓은 등록하는 걸로 하고 옥션은 미등록으로 하겠다 이런 간단한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근데 이게 간단하고 하지만 다른 마켓 판매하시다가 G마켓 이제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현주 신규 간사님이 판매자는 이거 되게 네. 궁금해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현주 많이 간사님이 궁금해.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그냥 구두로 구두로 해도 되겠죠? 네. 구두로 좀 구두로 하셔도 됩니다. 먼저 삭제하는 방법은요. 먼저 우리가 상품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상품 선택은 상품 관리라는 곳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상품 관리에 들어가셔서 내가 삭제할 상품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제대로 까주시네. 판매 가능 상태를 중지로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품 삭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삭제가 가능하고요. 근데 삭제를 하실 때는 정말로 이거 판매 안 할 건지 꼭 생각하고 맞아요. 삭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다시 이거 물건 못 살려요. 판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안에 있던 후기들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삭제는 꼭 생각해 주시고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판매 중지된 상품은 다시 판매 가능으로 바꿀 수 있냐?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상품 관리라는 페이지에서 판매 중지된 상품을 판매 가능 상태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능 상태로 변경해 주시면 이 상품은 다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예전에 이런 이제 생겼을 때
이게 생겼을 때 판매자들이 판매 중지 품절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품절 맞아요. 걸고 삭제가 가능하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상품 중지가 품절 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품절을 걸려고 딱 했는데 그냥 삭제만 덜렁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삭제를 눌러버리니까 이 상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내가 막 팔고 있던 상품이. 그런 게 아마 초기에 이게 생겼을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마켓들 전체가 일단은 품절 혹은 중지 이거를 1차적으로 걸고 네가 진짜 삭제할 거면 그 중에 골라갖고 삭제를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장치 같은 거예요.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용어에 대한 어떤 헷갈림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품절 후에 삭제가 가능하다. 삭제만 안 시키면 일단은 살아있다. 근데 이 품절된 거 다시 살리기는 가능하다. 삭제하면 못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이버에서도 샵에 노출함 노출 안함이 있고 판매 중지 그리고 판매 가능.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전시 노출을 끌려고 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중지를 먼저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결국엔 그 이중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괜히 실수를 그거 막기 한번 위한. 했다가 상품 사라지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쵸. 네, 그런 분쟁들을 없애기 위해 이중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G마켓은 등록, 옥션은 미등록 따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우리 상품 등록하실 때 이제 우리 채널 고를 수 있잖아요. 그때 G마켓은 선택해 주시고 옥션은 선택 안 해주시면 따로따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HS는 이거 몰랐던가요? 찔레 농장님이 약간 초보인 거 약간 아까부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알겠는데 HS는 좀 너무하네. 근데 내가 잘못 취합한 거면 막 이래. 알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를 수가 있지. 자, 네. 지금 안양땡님 질문 들어왔습니다. 리스팅 광고는 클릭 광고처럼 광고 매출 상태를 보면서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리스팅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리스팅 광고는 클릭 광고처럼 매출 보면서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거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냐. 각자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거 저는- 포커스 저는 이- 프리미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의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팅 광고가 노출되는 판매자가 되게 많으면 예를 들어서 포커스 검색, 그러니까 포커스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놔도 1페이지도 안 나오고 2페이지도 안 나오고 키워드 다 검색해봐도 내가 포커스를 걸었는데 찾을 수가 없다. 한 3, 4페이지? 나 아니면- 예전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특히 패션 쪽에서. 그런 경우에 차라리 리스팅 광고가 아니라 차라리 고정 광고나 CPC 광고 해서 상단에서 매출을 올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랭크에 따라서 포커스 전시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상품이 많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상품 각 키워드마다 등록만 하더라도 다 1페이지 다 꽂힌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렇죠. 그 아까 한설 사랑님께서 네 시청 중이시라고 네 본인 그 아이디 불러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한선- 한설 사랑님 네 아니 자기 있으니까 자기 욕은 하지 말라니까. 그런가요 또? 질문 의도를. 네. 이거 뭐야 안양 동생 안양 얘기 동생. 이거 같은 얘기인데 리스팅 기준이 이제 3일에서 7일간의 입금자 수미 금액이니까 이게 꾸준하게 팔리는 기준이라면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아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게 맞고 대용차님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게 근데 1페이지에 뭐 없어. 포커스나 프리미엄 다는 사람 없으면 굳이 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또 내가 그래도 그 일반 상품보다 좀 위로 나오고 싶다. 아무도 안 달고 있으면 그럼 포커스 달아놓으면 나 혼자 위에 또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건데 기본적인 골조에서는 랭크 순에서는 그 약 일주일간의 그 판매 건수 및 금액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나씩이라도 나간다라고 한다면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릴게요. 네. 용희님이 비수기 언제쯤 인제쯤 비수기인 제품이요. 비수기인 제품은 리스팅 어떻게 해야 할까요? 1페이지에 일반 등록도 나올 정도예요. 아예 안 팔려요? 1페이지에 키워드 자체가 있다는데요? 1페이지에도 일반 등록이 나온다. 아니, 광고가 아예 근데 이제 없다는 얘기시죠. 비수기 상품이더라도 한 개, 두 개 정도는 나갈 거 아니야. 근데 그 포커스나 프리미엄이 한 달 유지 비용이 12,000원인데 그걸 30일로 나눠 보면 얼마죠, 그러면? 400. 거의 400원? 네 비싸죠. 400원 돈이면 400원. 내가 그래도 하루에 한 개가 나가는 구조다. 비수기지만 하루에 한 개가 나가는데 400원 이상을 번다. 나 같으면 달아. 근데 상품이 워낙 많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희님께서. 근데 그러니까 나가는 상품 위주로 해. 나가는 나가는 상품이죠. 상품이면 이제 달만하고 대표 상품 그게 걸어놓고 그거로 해서 뭐 그룹을 보여주든 뭐 하든
사실 그것도 좋고 또한 그 파워 클릭도 벌크 키워드로 롱테일로 그냥 그렇게 갖고 해도 가셔야 되고.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루에 400원이라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키워드 전에도 한번 비누각이었나요? 어떤 상품 파세요? 그러니까 비누각 파신다고 하셔갖고 비누각 하나 파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누각 키워드 조회해봐도 검색 조회수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비누각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러니까 고객이 나 비누각 사고 싶어, 비누각 또는 뭐 욕실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걸 키워드로 검색하고 사고 있는 고객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욕실 관련 상품을 전체적으로 그룹핑. 등록되어 있는 상품 중에서 장바구니에 여러 개를 담아서 구매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다라고 하시면 대표 상품을 하나 선정을 해서 대표 상품의 고정 광고 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룹핑도 잡고 그리고 얘 각각 상품들마다 CPC 광고로 롱테일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롱테일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세부 키워드를 계속 그냥 등록을 하시라는 건데 파워클릭은 아시다시피 키워드 이런 세부 키워드 등록 비용이 아예 없어요. 클릭만 있을 때만 그거에 합당한 90원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희경님이 질문 주셨는데 키워드라고 하니 저 질문 있는데요. 상품명에 대표 키워드랑 연관 키워드를 넣잖아요. 광고는 안 하지만 판매 이력이 높으면 키워드를 넣으면 나와야 하는데 10개의 태그를 넣어서 그게 검색어에 걸리게 한다거나 광고를 걸어둬야 할까요? 뭔 얘기야 저게? 자, 키워드 너무 길어졌어.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키워드라고 하니 질문 있다 하셨어. 저 태그라는 단어엔 약간 사이트로 헷갈리신 거 아닐까? 10개 태그를 넣어야 한다. 예전에 5개 있던 그 태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희망 검색어 얘기도 아니고 10개의 상품명에- 태그를 어디다 넣죠? 지마켓 옥션에 태그 넣는 곳이 있나요? 뭐 하시는 거죠? 아직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고 있어요. 광고는 안 하지만 판매 이력이 높은 키워드 넣으면 나와야 하는데 판매 이력이 높은 키워드 넣으면 나와야 하는데 10개 키워드를 넣어서 그게 검색어에 걸리고 한다거나 광고를 걸어줘야 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냥 이거는 질문 자체의 어떤 의도는 대충 파악이 됐으니까 상품명에 넣은 조합은 다 나와요. 네. 오늘 광고사랑 이야기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상품명에 조합된 키워드는 다 나오는데 그게 띄어쓰기 때문에 어떤 특정 키워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수준인 거야. 지금 상품명에다가 대표 키워드랑 연관 키워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넣었다라고 말씀 주시고 있고 그런데 이게 얘기 들었다. 상품명 검색을 했는데,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했는데 상품에는 그 키워드를 넣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품이 검색 결과에 안 나온다. 그럼 광고를 해줘야 되냐? 예를 들어서 아니야 나올 텐데.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캠핑 매트를 파는데 내가 상품명에 캠핑 매트, 자축 매트, 그냥 침대 이런 식으로 넣었다. 근데 태그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라고. 광고 대행사 어디야? 빨리 남겨요. 아니 태그 넣는 곳이 있어요? 상품 등록할 때 없잖아요. 없다니까. 네. 이건 저거는 뭔가 이상한 잘못된 건데? 이야기야. 커뮤니케이션이. G마켓 옥션에서는 태그 넣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광고 대행사분은. 태그가 등록되어서 그렇다고 하신다라고. 한번 그게 어떤 의견지 태그가 등록되어서 태그는 그렇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패스 9번 네. 넘어가시죠. 한번 네이버랑 혼돈이 좀 있으셨나? 뭐 대행사에서?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무튼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잠깐 시네스님 영어의 경우 대소문자 따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같이 입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다음 질문은 9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와 나라 수제반님. 네.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한 반품 거부로 인한 고객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해서 판매자 센터에서 이를 블라인드 처리 조치를 진행 가능하거나 해당 고객을 더 이상 구매 못하게 막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있어요. 이거 방해 아이디 관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 상품 ESM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제 구매자 방해 아이디 판매자 방해 아이디 관리라는 곳에서 이거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판매자가 더 이상 제 거를 구매를 이제 못하게 막을 수가 방송 중에 있습니다. 설명을 해준 네. 내용이죠. 다른 아이디로 구매하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고해야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진짜 네. 할 수가 없죠. 그럼 또 그 아이디를 또 막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 간혹 저도 예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이 물론 뭐가 판매자가 잘못인지 구매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는 판매자가 잘못인 것 같긴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상품을 주문했다가 배송이 왔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반품을 했는데 그 반품에 대한 거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통보 없이 그냥 거부만 계속 있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매자 같은 경우는 계속 악의적으로. 후기 한 번 남기고 나서 그 이후에도 그 FAQ 있죠. 그러니까 Q&A에다가 계속 악의적인 걸 남긴다라고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판매자든 구매자든 어떤 잘못인지는 명확하게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자가 그렇게 못하도록 처리하는 기능이 아까 말씀 주셨던 기능이다라고 네. 보는 거죠. 그리고 한설사랑님이 후기 블라인드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거 불가능해요. 그 구매자가 직접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제 블라인드 처리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의적인 거를 쓰신 분들 있다면 이제 한번 전화를 하죠. 그래서 통화를 하고 지워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했을 때 안 통하는 고객님이시라면 좋은 후기로 덮어야죠. 뭐 우리 기사 같은 것들도 밀어내기? 밀어내기 하잖아요. 왜 좋은 이제 뭐 안 좋은 기사 있으면 왜 좋은 기사 막 연예인들 막 덮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없앨 순 없잖아요. 없애는 방법은 무조건 고객하고 그쵸. 통화해서 고객이 지워도 됩니다. 지워 드릴게요. 혹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면 고객센터에서 내 얘기를 들은 다음에 고객과 확인 통화한다 그래요. 그럼 고객하고 통화하고 고객이 지우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바로 삭제.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 근데 예를 들어 뭐 니은 기억 이응이 막 이런 거야. 그럼 고객센터에서 지워주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주제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악의적인 댓글이기 때문에 그거는 되게 주관적이라서 무조건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고객센터에 요청해도 안 된다라고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이거 너무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서 판매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시고 후기 하나하나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너무 이거보다는 판매에 더 집중을 하시면 아마도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밀리죠. 예, 그렇게 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품에 좀 더 신경 쓰고. 네, 왜냐면 대부분 그런 후기가 잘못 달리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저의 경험은 배송 실수거나 아니면 물건 하자가 좀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내 제품 조금 더 그런 리스크 조금 예방하시고 그리고 고객과 통화나 이런 걸 좀 잘 받으시고 그런 후기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판매자님들 오래 판매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금 유하게 하신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진짜. 내가 오늘 행사 가야 되는데 후기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사지 마세요.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렇게 남겨놓으면 그날 말리거든요 하루. 행사도 못하고 광고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좀 잡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보고 갈까요? 네. 자, 빠밤. 희경님 질문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저 영역들이 구매자 입장에서 저 영역이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광고 영역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할 것 같아요. 기존의 광고 영역이라고 하면 구매자들이 거르고 지나간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광고 이름이 변경된 걸까요? 이게 그 우리 상품 페이지 보면 오늘의 상품이에요. 명칭 이 변경.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보완이 되었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그렇죠? 아마도 생각하시는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의도한 기획자와 뭐 그 부서가 명확하게 어필한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분들도 굉장히 분석하시고 페이지 UI나 이런 디자인들과 문구와 다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워낙에 이제 웹 기획자들 또 퍼블리셔들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업무들이다 보니까 뭐 판단을 했겠죠. 파워 클릭이라고 적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클릭에 대한 양과 전환량이 뭐 먼저 눌러보세요가
훨씬 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도 바꾸기는 좀 잘 된 것 같긴 한데 대신 광고 배우기가 조금 헷갈려졌죠. 이름이 너무 헷갈려요. 네, 광고 배우기가 그쵸? 좀 헷갈려지시긴 했는데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마켓이 변경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G마켓 옥션이랑 일을 오래 했잖아요. 거의 근 10년 돼 가는데 그 G마켓 옥션의 PPT, 그러니까 이런 뭐 광고나 이런 거 말고 내부적으로 발표하고 막 서로 무언가 문서를 주고받는 어떤 그런 내용에 보면 타이틀이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 상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좀 감성적. 약간 그런 느낌. 되게- 전 개인적으로 적응이 안 돼. 그런 되게 것들은. 친절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의 픽입니다. 어. 뭐 이런 마켓들이 그렇죠. 그런 그 기업의 기조가 있어요.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이걸 또 뭐 광고처럼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문구 바꾼 거는 생각보다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뭐 판매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냐라 할 때는 사실상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그건 모르겠고 그냥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도 좋은 그런 변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작 한 십몇 년 동안 뭐 예를 들어 오늘 상품, 파워 상품, 추천, 뭐 파워. 추천 상품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탈피된 하나의 액션이었더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잘 바꿨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건 광고비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 지금. 음, 광고비 변동이 없어요. 다행히. 똑같아요 그냥 계속. 그 전과 그 후가. 그래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MD 초이스 막 이러고 그렇죠? MD가 초이스 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MD 했었는데 추천 막 네. 이런 거. 이게 아예 탈피됐으니까 온라인 오픈마켓 이런 쇼핑몰 시장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좋은 하나의 변화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10개 질문을 다 받아봤는데요. 우리 베스트 질문 한번 뽑아야죠. 네, 어떤 분이 가장 베스트한 질문을 주셨을까요? 각자 한 명씩 찍을게요. 질문이 생각이 안 나. 질문이 제가 리스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아까 정리했던 걸로 그 보여드리면 HS님 뽑으면 안 되잖아요. 3명이 거기. 근데 딸려 오늘 있잖아요. HS님이 안 들어오셨어. 그죠? 또 우리 들어오신 분들 전 희경님 뽑을게요. 희경님, 네, 또 희경님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그래서 덕주 희경님 강사님은 누구 뽑지? 찔레농장님 엄청 많았으니까 저는 찔레농장님 할게요. 찔레 농장님 근데 이거 남겨주셔야 되는데 잠깐만. 없어서. 찔레 공장님. 기존에 데이터 있게. 내가 찔레 공장 하려고 했었는데 뺏어가갖고 그래요. 찔레 농장님이 두 분이 추천이 되셔갖고 지금은 안 계시지만 방송 다시 보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매번 저희 방송에 희경님이랑? 오시고 네. 있으시니까 두 분 선정하는 거죠? 네네. 그럼 희경님과 찔레 찔레 농장님 오늘 베스트 질문상 드리겠습니다. 박수. 링크. 네, 제가 링크 지금 올릴 테니까 링크에다가 우리 두 분만 네. 접수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현주 강사님이 취합하거든요. 현주 강사님이 여러분 아이디 취합해서 다음 달에 광고비 3만 원씩 지급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지금 출석 체크 올렸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출석 체크는 전체 다 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죠. 출석 체크 이벤트. 출석 체크 이벤트는 제가 여기다가 고정시켜 놓을게요. 제 상단에 있습니다. 네, 상단에서 고정시켜 놓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질문을 이렇게 좋은 질문 많이 주셨고 그리고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11월 달도 라이브 8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에는 뭐 팔아볼까요, 여러분들? 11월에 11월에 뭘 팔아볼까요? 우리 뭐 할까요? 아이템을 지금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쇼핑 쪽 판매량을 좀 볼까요? 제가 지금 저만 잠깐 볼게요. 요즘은 할로윈 용품 많이 파는데 이제 할로윈 끝났고 네네. 할로윈 다이소 가면 다 할로윈 그런 거 화면 같이 없어요. 볼까요? 옥션 베스트 파일이 안 지마켓 열린대요. 좀 볼까요? 링크 뭐가 잘못됐나 봐요. 끝에 그래요? 끝에도. 파일 안 들어갔나요? 다시 한번 갈게요. 잠깐만요. 네. 자, 아이디 넣어주시는 우리 두 분만 퀴즈 이벤트 선정되신 분만 요 링크 넣어주시면 됩니다. 담요. 이누님이 담요, 조끼,
네, 이야기하시는데 G마켓 한번 볼까요? G마켓 베스트. 근데 지금 현재 G마켓 베스트로 올라와 있는 걸 시작한다는 좀 늦습니다. 그래서 11월과 12월. 근데 너무 시즌보다는 우리 트렌드에 영향을 좀 끼친 상품이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방한용품 준비하다가 벌써 봄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라이브 교육 때 그 교육 듣고 12월 준비하면 이미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한용품 한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장갑 전 10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방한용품을 11월 한 달 동안의 교육을 중간까지 받을 건데 중순까지 그러면은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즌성을 좀 많이 안 타는 방한용품 뭐 계절 안 타는 거요. 계절 안 타는 상품군 중에 트렌드가 올라오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그때처럼 집콕 상품이 아이템이라든지 또는 전 사실은 뭐 제가 추천드리자면 라이더 용품도 괜찮거든요. 라이더 용품. 저는 그래도 장갑한 이유가 라이더 용품 때문에 장갑을 한 거예요. 그것처럼 시즌성에서 배제하고 트렌드가 올라오는 키워드를 가지시는 게 추천 주시면 그걸로 우리 라이브에 대해서 또 교육 주제로 삼을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릴? 우리 그때 그릴 했잖아요. 집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릴이요. 맞아요. 최근에 매스컴과 여러 가지 예능에서요. 이렇게 이제 고체 연료라죠. 고체 연료로 그릴 구워 드릴 수 있는 미니화로. 미니화로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멍을 때릴 수 있는 간단한 또 화로도 있더라고요. 가스 같은 거 친환경 가스 넣어갖고 그게 나 혼자 산다였나요?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가스 자체가 친환경 가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문제는 되지 않는데 너무 비싸대요. 가스 한 통이 예를 들어 이만한 거를 가스 담잖아요. 1시간도 안 되고 꺼져버린대요. 이게 한 몇만 원 하는데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만 불멍을 한 번 할 수 있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네, 가습기 좋긴 하지만 가습기도 시즌성이 좀 있어서요. 재밌는 거예요? 네. 가습기 내년 봄까지는 그래도 가는 거 같아요. 가능할까요? 여름엔 제습기로 가긴 하지만 여름 한철 이제 제습기고 봄, 가을, 겨울이 다 가습기라서 가습기는 해볼 만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가습기 한 후보 하나 올라왔습니다. 가습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제습기, 가습기 요즘에 내가 좀 저 이사하거든요. 오늘 짐 빼고 다음 주에 다시 집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또 구매에 관심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그 음식물 처리기 이 관심이 있어요. 나중에 집들이 오실 그거 때 되게 다양하잖아요. 냉동용이 있고 맞아요. 그런 뭐 이렇게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분쇄기용이 있고 이게 좀 다양해요. 분쇄용도 스마트 땡땡 이런 제품들도 있고 비싸게 엄청 비싸요. 가격도 그리고 아예 미생물 설치형이 있고 미생물 간편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으니 그건 조금 우리 쉽게 접할 수 이걸 내가 브랜드 상품을 뭐 매입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시고 11월 2일 날 의견을 좀 저희가 11월 2일 날 우리 덕주 실장님 첫 강의 때 그때 의견을 더 주시고 그때 한번 아이템을 정할게요. 우리 그날 덕주 강사님이 창업 시작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때 그때 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후드티도 괜찮은 후드티요? 것 같아요. 후드티 맨투맨은 안 되고 후드티. 이렇게 네, 봄까지 가는 거니까. 안양땡님께서 생각보다 여름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혼술 마시기 좋은 소주잔 채워주는 기계. 네, 이거 인스타 같은 걸로 하면 되게 재밌겠는데요. 인스타, 틱톡하고. 네, 저도 틱톡에서 중국 유저들의 틱톡을 좀 많이 봐요. 이런 거 좀 신기하고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한때 안 돼요? 짐대. 짐이야 금방 버려질 거야. 중고나라에서. 네, 그래서 지금 주신 의견 취합을 하고 있고요. 적으셨죠? 네,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11월 2일 날도 의견 더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좀 맞출까요? 네. 그래서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김주 강사님은요? 저도요, 좋았어요. 시원했어요. 그 누군가를 안 디스한다는 게? 네. HS님?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 수업까지 끝까지 잘 들어오셔야 합니다.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달도 잘 마무리해 주시면 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10월 달 저희가 라이브 강의 오늘 거 포함해서 8개 강좌 아직 라이브가 되고 다시 보기가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중에 각 재밌는 요소와 특정한 영상의 시간대를 저희가 재밌게 또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 창업 TV까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청을 하고 계신 분들께 많은 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11월, 12월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청하신 분들 모두 대박 나시는 그러한 사업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